터프인 앰플리파이어를 리듀싱 에이전트로 사용했습니다. 나노 파티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퀀텀닷입니다. 퀀텀닷은 세미컨덕터 파티클입니다. 아주 작은 파티클인데 이게 특징을 갖는 것은 UV 업수션이 일어나서 강한 플로레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보시는 바와 같이 강한 플로레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간단히 그 입자 사이즈만 조절함으로써 플로레센스를 다른 색깔을 갖도록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됐던 것은 이러한 특징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최근 1년 사이에 급격히 많은 작은 회사들이, 배터 회사들이 창업이 되고 그 연구 방향을 잡은 게 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파티클을 어떤 바이오 모리큘에다가 붙여줌으로써 우리가 쉽게 UV만 쬐봄으로써 그 어떤 프로세스로 바이오 리액션 같은 게 일어나는지 또 재미있는 것은 바이러스 같은 게 혈액에 오염된 바이러스가 있을 때 그 바이러스에 간단히 그 나노 파티클 주춤으로써 쉽게 UV로서 그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 주위의 세포에서 특정 부분에 특정한 그 나노 파티클 붙임으로써 우리가 그 세포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 파티클에 대한 연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버 또는 카드뮴 설파이드, 골드, 실리카, 칼라디움, 페탄 다이옥사이드, 메탈 옥사이드, 또한 폴리머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뚜렷하게 아직까지 어플리케이션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런 나노 파티클 중에서도 골드 나노 파티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지금은 그 골드 나노 파티클을 어떻게 준비를 만들 수 있느냐,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관심을 맞춰졌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스테이블 나노 리액터로서 스타일은 물론 코폴리만을 이용한 골드 나노 파티클 프리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서는 터탈핀 앰플리파이어를 새로운 뉴클레이션 에이전트로서 골드 나노 파티클을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 나노 파티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옵토 일렉트로닉스 캐탈리스 바이오 센서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골드 나노 파티클을 준비를 할 때 골드 나노 파티클 자체가 안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화시키냐 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용을 했던 것은 워러 시스템의 경우에는 물에 녹을 수 있는 플리머를 이용했고 골드 나노 파티클을 안정화시키고 했고, 또 많이 이용된 경우는 글로코폴리머로서 마이셀 안에 골드 나노 파티클을 생성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덴드리머를 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덴드리머 안쪽과 바깥쪽에 나노 파티클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작은 스몰 몰큐를 이용을 함으로써 골드 나노 파티클 생성과 동시에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칩을 만들어서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안정화시켜서 작은 나노 파티클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골드 나노 파티클의 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테트라클로로 오리에시드입니다. 이 테트라클로로 오리에시드를 리덕션 시키면은 골드 나노 파티클이 얻어지게 되는데, 골드 나노 파티클의 외부는 부분적인 리덕션이 다 되지 않아가지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되겠습니다. 리듀싱 에이전트로 이용하는 것은 이오르게닉 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UV 이레디에이션,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드 나노 파티클 프리퍼레이션의 중요한 것은 나노 파티클의 핵 형성과 성장 과정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팩터를 잘 조정을 해야만이 작고 안전한 그런 나노 파티클을 골드 나노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골드 나노 파티클의 어널리시스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페이퍼 서치를 해봤을 경우에 골드 나노
나무 파티클에 관한 경우가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솔루엔에 골드 나노 파티클이 녹아있는 경우에는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또한 그 사이즈가, 나무 파티클의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라색 쪽으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UV 업소션을 이용하면은 그 업소션 피크가 하이로 525에서 서비스 프라즈만에서 업소션 피크가 나타나는데,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면 더 긴 화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즈는 TM을 이용해서 쉽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블라 코폴리마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안쪽에 골드나무 파티클을 만들므로써 골드나무 파티클의 사이즈나 쉐이프를 우리가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퍼티를 컨트롤하게 함에 따라서 균일한 성질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오더드 데포지션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시렉티브 데코레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인 뉴 리듀싱 에이전트인 터타킨 MP5는 일렉트로 액티브 오게닉 모리큘로서 골드 나노 파티클과 이오게닉 골드 나노 파티클과 오게닉인 일렉트로 액티브 머티리얼의 나노 컴포지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스타블라 코폴리머는 애니오닉 폴리머를 통해서 폴리스타이렌과 비닐 비닐 피리딘, 두바이 피리딘, 블록 폴리머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커플링 에이전트로 에틸렌 글라이콜, 다이메틱 아크릴레이트를 첨가해가지고 이와 같은 스타블라 폴리머를 제조했습니다. 이 안쪽은 비닐 피리딘이 되겠고, 바깥쪽은 폴리스타이렌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비닐 피리딘은 35 웨이트 퍼센트, 바깥쪽은 65 웨이트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를 GPC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스타블라 코폴리머의 분자량 분산도는 1.46이었습니다. 골드나노 파티클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테트라플로 오릭 애시드를 폴리 2바이 피리딘 유닛 안에 24시간 스프링 시킴으로써 폴리 애니오닉 블락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리듀싱 에이전트인 하이드라진을 첨가하여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골드나노 파티클을 형성하였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런 파티클은 라이프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의 파티클로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쉽게 UV 업소션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다른 투입 조건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테트라오릴 클로라이드를 폴리비닐 피리딘 유닛에 1대10, 또 3대10, 5대10으로 다르게 투입을 해가지고 골드나노 파티클을 준비했는데, 그 골드 프리커서에 투입량이 많을 경우에 스트롱한 UV 업소션 피크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525에서 강한 업소션 피크인데, 이것은 골드의 서피스 플라즈마 레이저로 있습니다. TEM을 이용해가지고 준비된 골드나노 파티클의 사이즈를 시켜놨습니다. 투입기가 1대10일 경우에는 4나노 정도, 그리고 10대3인 경우에는 5.5나노 정도, 그리고 10대 5일 때는 6.7나노 정도의 골드나노 파티클을, 일정한 그 모양을 가진 골드나노 파티클을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골드나노 파티클의 준비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간단하게 폴리스타이렌과 폴리2바이닐 피리딘 블록 폴리머를 이용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이 훌륭한 나노 파티클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장점이 있냐 하면은 이와 같은 블록 폴리머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단지 30분이 지났을 경우에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셀이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애그리게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쉐이프와 크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고, 드라이 필링의 경우에는
골드 나노 파티클이 쉐이프와 사이즈가 캡터감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나노 파티클을 한 달 후에 재측정을 함으로써 안정화성을 평가해 봤는데, 먼저 UV 비스 어셉션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앞에 것과 비교해 보면은 피크가 약간 롱웨이브 쪽으로 시프트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파티클 사이즈가 약간 커졌다 걸 알 수가 있고, 인텐서티가 역시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적인 리듀싱 프로세스에 의해서 파티클이 더 형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TM으로 그 사이즈를 분석을 해보니까 QB가 10대 3인 경우와 10대 5인 경우에는 파티클 사이즈가 커지고 더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대 1인 경우에는 상황에 그다음 유지가 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타블럭 코폴리머를 이용해서 낮은 농도의 테트라클로로레이스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작은, 하고 균일한, 그리고 스테이블한 골드 나노 파티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토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먼저, 신시내티 유니버시티에 있는 메이하고 마크가 1998년도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골드 나노 파티클을 만드는데, 부분자 백본에 설퍼가 있다면은, 부분자와 설퍼는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부분자 자체가 리듀싱한 그룹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리듀싱한 에이전트를 첨가하지 않고도 골드 나노 파티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서 리듀싱 에이전트로 이용할 수 있는 타르타핀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폴리소디움 스테인레스 서포네이트와 컴프레서를 제조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인데, 먼저 폴리스타이렌 소디움 스테인레스 서포네이트 PSS하고 터타르핀 앰플리파이어는 물에 녹은 상태에서 옐로우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트라클로로레이스를 첨가하면 순간적으로 블루색으로 바뀝니다. 또한 하룻밤 정도 놔두면 천천히 레드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UV로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첨가된 테트라클로로레이스가 양이 적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540 정도에서 골드 나노 파티클 서비스 플라즈마 피크가 얻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터타핀 앰플리파이어이 리듀싱 에이전트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았고, 흥미로운 것은 400에서 550 사이에 새로운 피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골드 나노 파티클의 생성은 TM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테트라클로로레이스의 첨가량이 적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파티클이 얻어지지만은 그 양이 증가할 때는 굉장히 큰 골드 나노 파티클이 얻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컴플렉스 시스템은 골드 나노 파티클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피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에 녹아있는 터타핀 앰플리파이어이 커플링을 통해서 섹스타이오핀 앰플리파이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경우인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섹스타이오핀 앰플리파이어를 물에 녹인 경우, 그 다음에 터타핀 앰플리파이어를 FECS를 통해서 커플링을 시킨 경우, 그 다음에 앞에서 얻어진 골드나노 프리퍼레이션에서 얻어진 그런 UV 피크를 다 비교를 해본 결과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용한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컴플렉스가 골드 나노 파티클을 리듀싱을 통해서 골드 나노 파티클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터타핀 앰플리파이어를 커플링을 통해서 섹스타핀 앰플리파이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것으로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러한 컴플렉스 커플링의 경우에는 일본의 시도타 그룹이 폴리머에 터타핀을 브랜치를 다른 폴리머를 만든 다음에 일렉트로 케미스트리를 이용해서 IQ 서브스트레이트에 일렉트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했을 경우에
실내가 형성이 되고 이것은 전류가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 색깔이 변하는 일렉트로크로닉 프로퍼티를 갖고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모노머, 커타이펜을 갖는 모노머를 이용해서도 IoT 서비스에 일렉트로 케미스트를 통해서 일렉트로크로닉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터타이핀 앰플리파이어는 다른 폴리타이오핀 아세틱 애시드와 컴프렉스를 형성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트랜스퍼로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옐로우는 터타이핀 앰플리파이어의 플로레센스입니다. 그리고 이 블루는 이 폴리머의 PTAA의 의무의 없어서입니다. 이 두 피크가 오버랩됨으로써 터타이핀 앰플리파이어에서 나온 플로레센스가 PTAA 폴리머로 전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플로레센스를 쉽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360 나노미터에 있어서 익사이트 시켰을 경우에 단순히 폴리머의 경우보다는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해서 컴프렉스를 형성했을 때 강한 인텐시티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터타이오핀이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그 에너지가 폴리머로서 폴리머로 전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스타블락 코폴리머는 가장 안전하고 유니폼한 골드 나노 파티클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머티리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터타이핀 컴프렉스는 새로운 리듀싱 에이전트로서 가능성이 있으며 나노 한 파티클을 이용해서 만드는 데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퓨처 워크로서는 그 스타블락 코폴리머를 이용해서 오더드 스트럭처를 만들거나 또는 셀렉티브 데코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터타이핀의 경우는 나노 컴파니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